오늘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 이야기하기 전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을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게 되면 이그레이션에서는 x와 y의 페어가 샘플로 있다고 했을 때 이 y 값이 컨티뉴어스 했었는데 이 y 값이 컨티뉴어스 하지 않고 디스크리트 하면 그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x를 받았을 때 이것이 어떠한 클래스에 속하는지의 그 정보가 y에 이제 레이블로 되어 있겠죠. 그것들을 그 관계성을 학습한 이후에 x를 가지고 새로운 x가 왔을 때 어떠한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프리딕션 하는 문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멀한 이야기로 하면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그 알고리즘은 무엇을 결정할 거냐 하면 새로운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 클래스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한 예제로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그룹, 예를 들어서 이걸 바이너리 클래스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제 또 이런 삼각형에서 또 다른 그룹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 포멀하게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배우고 난 이후에 어떻게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확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리그레션이고 그 중에서도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어떻게 그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 개념으로 확장이 되는지 제가 그런 연속성을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이 강좌에서 클래시피케이션에 있는 알고리즘은 세 가지를 배울 텐데 퍼셉트론 알고리즘과 서포트 벡터 머신, 그래서 이게 SVM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 쪽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또 다른 클래시피케이션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될 게 여기 이쪽 이름에 그 리그레션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지만 이것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은행에 있는 직원이어서 어떤 커스터머가 왔을 때 그 커스터머를 보고 그 사람에게 어떤 크레딧을 어프로브 할 건지 디나이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attribute,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제 feature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피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D개의 피처를 이제 일반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직업, 남녀, 키, 몸무게,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집, 자동차, 이러한 팩터들을 x1, x2, x3 이렇게 쭉 해서 D개의 여러분들이 팩터를 커스터머에게서 뽑았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크레딧을 어프로브를 하는데 직업, 남녀, 저는 뭐가 더 중요한
뭐 키, 몸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팩터 아니면 피처들, 어트리뷰트를 동일한 웨이트로 고려를 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직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인지, 거기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오메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웨이트를 오메가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곱한 다음에 그 얘기가 오메가 i, x, i를 다 곱해서 1부터 d까지 d개의 피처가 있는 거니까 이 값이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정량화된 어떤 숫자의 값이 나올 겁니다. 이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스레시홀드 값보다 크면 어프로브를 하고 작으면 디나이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를 생각하시면 될 거. 그러면 여기서 그 x들은 우리가 쭉 나열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언론입니다. 이 값을 이 오메가, 그러니까 어떠한 팩터들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웨이트를 고려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쓸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기존의 고객들이 많이 있겠죠. 그 정보가.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고객들에게서 이러한 팩터들을 다 익스트랙트하고 그분에게 그 히스토리컬 레코드가 있으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크레딧을 어프로브 했을 거고 어떠한 경우에는 디나이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있는 거죠. 어프로브를 했을 때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커스터머가 돈을 제대로 반환을 하고 신용이 좋은지 아니면 어프로브를 했지만 불량인지 성실하지 않은 고객인지에 대한 결과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웨이트들의 값을 추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그 데이터에서 직업은 곱하기 3을 해야 되고 남녀는 상관이 없고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키가 상관이 없고 뭐 이게 0이라기보단 아주 작은 숫자겠죠. 뭐 몸무게도 아주 작은 숫자일 테고 집은 집은 상관이 있을 테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2가 될지 3이 될지 4가 될지 자동차가 뭐 1.5가 될지 이러한 그 웨이트들을 데이터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스레시홀드 값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D개에다가 스레시홀드까지 해서 D 플러스 1의 미지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에서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그러면 조금 더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에서 이 값과 이 값의 차를 계산하겠습니다. 이 차가 여기서 보면 크면 어프로브를 하고 작으면 디나이를 하니까 사인을 하면 되겠죠. 사인 값을 취한 것을 어떠한 함수라고 h라고 여기서는 놓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수학적으로 컴팩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스레시홀드는 어차피 어떠한 미지수인데 그 값이 정해질 거예요. 이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하니까 이 마이너스 스레시홀드를 오메가 나스라는 또 다른 언론으로 치환을 하면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x를 1로 넣는 그 추릭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도 나오겠지만 i가 0부터 d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컴팩트해졌습니다. 그것이 여기에도 반복이 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아티피셜하게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저희가 인트로듀스를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더 컴팩트하게 모았습니다. 이거를 벡터 폼으로 하면 오메가가 세워져 있는 거고 x가 역시나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d 플러스 1개가 있고 d 플러스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니까 이거의 값으로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취해서 결국 얘가
이쪽이 양수면 플러스 1, 내부가 음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오메가가 언논입니다. 이것을 찾고 싶은 겁니다. 데이터 이제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셋이라는 건 어떤 데이터셋이냐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선형 직선의 방정식으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리니어리 세퍼러블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많이 있겠죠. 이제 일단은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데이터 셋을 가지고 퍼셉트론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2D 스페이스에서는 리니어라는 것이 어떤 직선이 될 텐데 조금 더 고차원으로 갔을 때는 예를 들면 또 3차원에서는 어떤 평면이 되겠죠. 플레인이 그거를 n차원에서의 그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합니다. n차원에서 하이퍼플레인. 그래서 d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d-1 차원은 그 d 디멘셔널 스페이스를 반으로 나눌 수가 세퍼레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좀 n차원은 저희가 좀 직관적으로 하는 비주얼리 그리고 머릿속으로 좀 상상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이렇게 2D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가진 여기서 이런 트릭을 쓰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x가 0이면 이게 0이니까 항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오메가 이거를 했을 때 보시면 이 직선상에 있는 점을 하나의 x라고 하면 이 벡터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트랜스포즈를 한 거에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가 0이라는 것은 이 친구가 90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원점을 지나고 직선 어떤 그 하이퍼플레인을 디파인 하고 싶은 건데 이것을 디파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메가만 있으면 됩니다. 오메가는 뭐냐 하면 오메가가 노멀 벡터가 되고 거기에 수직인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0인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점이 이런 그 하이퍼플레인을 아니면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직인 건 알았는데 여기 있는 값을 x라고 했을 때 이쪽에 와서 g of x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내적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이각이 90도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기가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데이터면 x가 이게 벡터니까 이 각이 90도보다 크게 됩니다. 뒤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의 값은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은 클래시피케이션도 하나의 직선을 찾는 겁니다. 근데 직선인데 리그레션처럼 피팅이 아니라 여기는 데이터를 구별하는 세퍼레이터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퍼셉츄럴에서는 선형인 거고 이 세퍼레이터를 디파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여기서 보시면 오소고널하고 바깥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와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뭐가 플러스냐 하면 g of x가 이렇게 디파인 됐을 때 이것이 플러스고 뒤쪽에 있는 점이면 마이너스가 되고 뭐가 마이너스냐면 이게 음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리니얼리 세퍼블한 데이터셋에서 좋은 바운더리 또는 세퍼레이트를 찾았다고 하면 이쪽은 전부 다 플러스 1이고 이쪽은 전부 다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근데 저희가 그렇지 못하고
직선의 식이 이렇다고 치면, 예를 들면 여기 데이터들은 바이레이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은 여기보다는 좋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그럼 이제 결국은 이 직선을 세퍼레이트를 찾고 싶은 건데, 그 같은 말은 오메가를 찾는 것 같은 등가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오메가가 언넌이고 이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이거를 다시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냐고 하면, 디시전 바운드를 찾는 건데, 얘는 그 오메가로 디파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시전 바운드를 찾는 것이 오메가를 찾는다는 얘기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어떻게 또 다른, 제가 그 크레딧의 예를 들었지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어떤 D명의 그냥 전문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기 의견을 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의견을. 그리고 그 전문가들마다 웨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보트를 하는, 이제 오메가인 거죠. 이 사람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웨이트를 더 줘야 되고, 이 사람에게는 웨이트가 좀 낮아도 되고, 뭐 이런 의미. 그렇게 해서 모든 의견을 다 취합한 다음 모조리티 룰로 이 전체의 값의 크기를 보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모조리티 룰로 이렇게 예, 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어떻게 오메가를 찾을 것이냐, 같은 말로 어떻게 디시전 바운드리를 찾을 것이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조금 이제 도식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뭐 여기를 x 제로가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쪽까지, 여기까지 오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인을 취하니까 여기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가 계산한 값. 그리고 우리가 이 인풋에 해당하는 y값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슈퍼바이즈 러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으면 오메가가 좋은 거고 잘 취해진 거고, 다르면 오메가가 좋은 것이 아니니까 오메가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다르면.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내부적으로 생겨 있는 퍼셉트론의 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오메가를 찾을 것인가. 네, 일단은 제가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은 퍼셉트론 알고리즘이라는 것인데,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왜 그 오메가가 적절한 의미에서 업데이트가 되는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해서 h를 구하는 것을 한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면 n개의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y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 바이너리니까 사인을 취하기 때문에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 아무 데이터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사인 값을 취하고, 이 값이 여기에 해당하는 y1과 같은지 다른지를 이건 뭐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돼. 지금 오메가는 저희가 찾아야 되는 값인데, 그 오메가는 뭘까요? 그냥 어떠한 이니셜리 어떤 랜덤한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냥 그 값이 주어졌어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값이 일치를 하면 그대로 두고, 값이 다르면 비교할 수 있게 다르면 이러한 식으로 오메가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걸 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를 하고 이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모든 n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계속 미스클래시파이가 될 때만 해당하는 포인트마다 오메가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왜 오메가가 조금 더 그 세퍼러블한 좋은 오메가로 업데이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개념이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요 그림이 두 개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제 정답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오토고널 한 거고, 부호가 이쪽이 플러스 1, 이쪽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x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가지고 왔어요.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그 데이터 포인트를 여기서 오메가가 이쪽이니까 그 사인을 계산, 오메가와 그 x를 트랜스포즈해서 사인을 계산하면 여기가 양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y도 양수면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음수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죠. 자, 근데 이 포인트에서 하지 말고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얘는 그 값이 여기에 해당하는 y가 yn이 이쪽이 맞으면 음수, 이쪽이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레이션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업데이트를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와야겠죠. 그 직선이. 그래야지만 이쪽이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오메가는 이 방향으로 이제 이 방향이 되어야겠죠. 이 방향이. 왜냐면 이 90도니까. 자, 그거를 어떻게 요 식을 써보겠습니다. 요 식에서 지금 오메가에는 플러스 1이니까 그냥 y에는 플러스 1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xn입니다. 그거를 식으로 써보면 이게 xn이고yn을 xn 쪽으로 더 가져가니까 얘를 벡터합을 하면 오메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메가가. 이게 오메가니까 직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 포인트는 이쪽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사인을 계산을 하는데 그 부호가 같으면 아니면 값이 같으면 그냥 넘어가고,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생긴 것만 이 룰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레이션 된 것들을 맞게 커렉션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오메가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플러스만 예를 들었는데 마이너스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던 것들이 x가 yn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벡터 합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조금 더 이제 그 지오메트릭하게 어떤 기하학적으로 보이지 말고 수식적으로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 업데이트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된 것 중에서 yn이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해당하는 얘는 음수였겠죠.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이거를 올드한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업데이트 룰은 어떻게 되냐면 yn xn인데 yn이 플러스 1이니까 오메가의 올드에 xn이 오메가 뉴입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 뉴에다가 트랜스포즈 x를 xn을 하면 얘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은 음수지만 얘가 좀 파지티브로 가기를 원하는 거겠죠? 새로운 오메가에 대해서는 이 부호가 매칭이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메가 올드 플러스 xn
그대로 가져갖고 xn의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리고 가져오면 오메가 올드 트랜스포즈 xn 플러스 xn 트랜스포즈 xn. 자, 여기는 여기와 같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트랜스포즈 여기는 항상 양수입니다. 뭐 그 값의 크기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 값과 이 값이 있는데 업데이트된 오메가를 가지고 이거를 계산했을 때는 얘보다는 숫자가 더 크죠. 왜냐하면 양수를 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를 업데이트를 은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메가가 업데이트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계산은 옛날 거보다 업데이트 되기 전 거보다 레스 네거티브 한 거죠. 조금 더 양수 쪽으로 부호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뭐 따지셔도 되고 기하학적으로 보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되는 데이터마다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오메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퍼셉츄럴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이터레이션을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어떠한 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랜덤리 오메가를 어사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값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되는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에 한해서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를.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러면 이 오메가가 결국 계속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돼서 최종적으로 값이 찾아지겠죠.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더 컴팩트하게 표현을 했을 때 맥스 펑션을 써서 0이랑 이쪽이랑, 뭐 이거는 뭐 좀 코스메틱한 거 추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퍼셉트론 포인트가 퍼셉트론이 다 만족을 하면, 보시면 그때는 얘랑 얘 부호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일 때니까 항상 양수겠죠. 그럼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얘는 항상 음수입니다. 네거티브입니다. 거기에 맥스 값은 항상 0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함수를 가지고 최적화를 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는 오메가를 찾으면, 거기서 항상 맥스를 찾는 거니까 0이 되겠죠. 로스가. 그러니까 손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데이터 포인트에서 여기와 여기의 부호가 얘가 플러스 1일 때 여기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산 곱하면 음수겠죠.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음수, 거기다가 마이너스가 여기 양수가 됩니다. 거기에 맥스 값을 곱하니까 0이 아니라 어떠한 양수인 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양수.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미니마이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오메가를, 뭐 어떻게 오메가를 업데이트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퍼셉츄럴에서 이거의 부호와 y 값을 비교했는데 이것은 이것과 이퀴벌런트 합니다. 그 정도. 뭐 어떤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때고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서 제가 두 개를 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퍼셉트론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를 불러와야 되고요. 먼저 이제 퍼셉트론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의로 제가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랜덤 제너레이터를 써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직선 가지고 제가 바운더리로 이제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더 옵셋을 주기 위해서 한쪽은 마이너스 1, 한쪽은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G1보다 큰 클래스를 C1, 그리고
하고 C2보다 작은 것을 클래스 C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 C1에 24개, C2에 45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이렇게 플롯을 해봤더니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퍼셉트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이것을 한번 클래시피케이션 해보라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직선을 그을 겁니다. 아마 그을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도 퍼셉트론이 이러한 직선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래는 이제 트릭을 쓰기 위해서 이제 변수를 3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해당하게 x 피처 벡터도 원래는 여기가 1이고, 그래서 이것이 피처 벡터인데 걔를 트랜스포즈 시켜서 이렇게 샘플별로 줄로 세워서 총 m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y는 거기에 해당하는 라벨의 칼럼 벡터입니다. 그래서 x를 구하는데 x1과 x2를 v스택을 하는데,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전체 x 중에서 이만큼을 x1, 이만큼을 x2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C1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C2에 해당하는 것들, 여기는 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는 다 1, 그 다음에 C1에 해당하는 x1, x2, C2에 해당하는 x1, x2.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y도 마찬가지로 다 1,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행렬처럼 계산하기 위해서 에지 매트릭스로 변형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퍼셉트론을 적용을 할 텐데, 퍼셉트론은 이러한 방식으로 오메가를 업데이트 하는데, 어떨 때만 x와 y 예측한 값과 실제 y 값이 다른, 즉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생겼을 때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오메가를 무조건 랜덤하게 어떠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켜야 되고, 이 경우에는 사실은 랜덤하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111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랜덤하게 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총 모든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터레이션을 할 텐데, 그리고 걔를 룹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 y 값과 계산한 것들에 이렇게 한 것에 사인, 사인이니까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다르면 되겠습니다. 다르면 그때 오메가를 업데이트 하여라. 요 사인은 이것과 같습니다. 요 뒷부분이 여기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것을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셔야 될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은 다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셋이 linearly separable하게 제가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경우에는 솔루션이 존재하고, 두 번째 주목하셔야 될 것은 좋은 클래시파이어는 아닌 것 같아요. 맞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퍼셉트론은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정의보다는 리니얼리 세퍼블을 하면 그 중에 하나 가능한 솔루션을 찾는 방법은
맞지만 예, 우리가 예상했던 이런 정도의 더 좋은 것은 찾아주지 못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그 하이퍼플레인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는 직선이었지만 그 차원으로 가면 이게 그 하이퍼플레인일 텐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좋은 가장 좋은 세퍼레이터냐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냐 라는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퍼셉트론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은 정말로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좋은 알고리즘 이유는 컴퓨터 입장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뭐 곱하고 뭐 이런 거 몇 번 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틀렸으면 업데이트하고 상당히 컴퓨터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퍼셉트론인 것은 어떤 세퍼레이터 입장에서 옵티멀하다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하이퍼플레인 중에 하나를 찾아주는 보셨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지금 존재한다면이라는 게 중요하죠.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초이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베스트하냐 아니면 이거 A가 B보다 더 좋으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보시면 옵티마이제이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쳐다봐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까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 시작해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중에 퍼셉트론을 했는데 퍼셉트론은 이게 세퍼레이터면 데이터가 여기에 있던 둘 다 그리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이쪽에 제대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호만 따지게 됩니다. 그렇죠. 부호만. 그러니까 이 데이터도 둘 다 이쪽 클래스 예를 들어 이게 C1이고 이쪽이 C2면 C1에 있는 C1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라는 정보만 이해를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아니면 좀 우리가 좀 보면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보면 더 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요한 키 단어가 distance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쓰면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뭐 생각할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는 요 단어는 지금 maximum margin이라는 단어가 있고 요 단어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거리를 좀 써서 하이퍼플레인 세퍼레이터를 쓰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되고 요것이 거리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소프트 벡터 머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SVM 또는 소프트 벡터에서 상당히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서 유명한 알고리즘이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SVM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퍼셉트론에서 그리고 SVM에서 거리의 관점에서도 확장되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퍼셉트론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 와서 퍼셉트론이 더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면 퍼셉트론은 지금 말하는 인공신경망 뉴런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뉴런이 됩니다. 조금 거기에 이제 지금은 사인 펑션으로 해서 거기 런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지금은 들어가 있지만 거기 런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뭐 시그모이드나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나 또는 렐루나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 뉴런 네트워크에 그리고 또 더 뉴런 네트워크에도 확장된 이제 딥러닝에 대한 베이직한 유닛이 되기 때문에 퍼셉트론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제 이 딥러닝을 설명할 때 제가 좀 히스토리컬한 관점에서 퍼셉트론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